자, 모평균의 추정은 식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건데 그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자,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을 50점을 잡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인데 이쪽에 지금 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일부 표본을 뽑아냅니다. 일부 표본을 뽑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100명 뽑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 내가 뽑아낸 100명의 평균이 지금 50점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전국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 50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는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냐? 어차피 이 평균값은 표본 집단에 있는 정규분포, x발 정규분포에 있는 별량값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의 평균은 얘랑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의 분산은 얘를 갖다가 100으로 나눈 겁니다. 딱 100개짜리, 그쵸? 100개로 뽑은 상태니까 얘도 100개짜리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만 지금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얘는 10분의 시그마. 요거 이 상태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어차피 이 정규분포 안에 포함되는 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 얘를 추정하는 거야. 얘를 추정하는 거. 왜? 얘는 어차피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둘 가지고 이걸 추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추정이냐? 50점이니까 전국 평균은 100점에서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맞죠? 맞는데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쵸? 근데 이거를 잘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얘 평균 50점이니까 얘는 전국 평균이 45점에서 55점 사이일 확률이 99%야.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적당한 확률로 얘 평균이 50점이니까 전국 평균이 49점에서 51점 사이일 확률이 95%야. 그게 계산상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쓸모있는 정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넓은 정보도 의미가 없고요. 너무 좁은, 너무 확률이 낮은 것도 사실 좋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게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30점에서 70점일 확률이 99%, 99.5%야 이러면은 정확도는 높지만 너무 쓸데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너무 넓어요. 근데 전체 평균이 40에서 60 사이일 확률이 99%다. 이것도 사실 좀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국 평균이 49에서 51 사이일 확률이 95%다. 라고 한다면 얘는 범위도 적당히 좁지만 확률도 높아요. 근데 전국 평균이 49.9에서 50.1 사이일 확률이 예를 들어서 40%다.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괜찮기는 한데 좁기는 한데 너무 맞을 확률이 낮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와 확률 기반으로 모평균을 추정해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쓰는 확률이 99%랑 95%가 됩니다. 왜냐면 95%면은 충분히 좁게 나오는데 맞을 확률이 95%면 20번 중에 한 번은 틀린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 정도를 최하 수치로 보고 있고요. 99%면은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좁게 나옵니다. 대충 한 47 정도에서 53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범위가 조금 넓긴 한데 정확도가 높아서 좀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아무래도 확률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확률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왜? 걔는 항상 성립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확률 절대값 Z가 뭐 예를 들면은 1.9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얘가 95%가 1.96으로 나옵니다. 1.96으로. 자,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표에서 다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얘 Z값으로 이 X바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끌어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X바에서 M을 뺀 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게 1.96 안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95%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 무조건 양수죠? 그럼 절대값 밖으로 나가도 되죠? 얘는 우변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X바 빼기 M이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또 95%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X바 빼기 M이나 M 빼기 X바는 똑같아요. 그래서 M 빼기 X바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놨지만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또 95%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M 값이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커놨지만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인 걸 알 수 있어요. X바는 뭐지? X바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에요. 지금 이 X바는 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자, 요 내용은 아까 이렇게 뒤집어진 거 말고 다른 쪽으로 보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X바가 M-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커놨지만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로 나온다. 이거 맞는 거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Z값으로 잡으면 이거 1.96 나와요. 얘 Z값 마이너스 1.96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프상에서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 그래프상에서 한번 봅시다. X바 입장에서 본다면은 얘가 지금 M이죠? 자, 마이너스 M-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럼 당연히 이 안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은 95%예요. 괜찮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얘는 왜 되는 거지? 내가 랜덤하게 X바를 뽑았다라고 칠게요. 다시 한번 이 안에 X바가 나올 확률이 95%입니다. 근데 X바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X바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X바를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빼고 더한 범위를 구해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당연히 똑같겠죠? 자, 요 지점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괜찮죠? 딱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크고 작은 범위예요. 자, X바가 지금 95%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그때 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안에 모평균이 있다라는 거야. 물론 M 값은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얘는 모평균하고 어차피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내가 뽑아낸 X바 값이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나왔다면 그럴 확률은 5%예요. 그렇죠? 그런다면 걔를 기준으로 뽑아낸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표본 평균이 이 구간에 벗어나면은 걔를 기준으로 산출한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없을 거고 표본 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으면은
걔를 기준으로 산출한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x바가 이 안에만 있다면 얘를 기준으로 산출한 그 구간을 뭐라 그러냐? 이 구간을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 자, 몇 퍼센트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에요. 그렇죠? 95% 확률로 맞을 것 같은 그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x바가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걔를 기준으로 뽑아놓은 이 신뢰 구간에 95% 확률로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95% 확률로 맞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죠? 지금 이해돼요? 머리 잘 굴려야 됩니다. 진짜로. 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때 이 구간 길이를 뭐라 그러냐?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이게 지우지 말고 그냥 냅두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디다 쓰냐? 쓸데가 없네.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큰일 났다. 자,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당연히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몇 퍼센트 확률로 뽑아낼지부터 따져줘야 돼요. 몇 퍼센트 확률로 뽑아낼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probability,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때 이 알파 퍼센트를 뭐라고 하냐?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그쵸? 99% 신뢰도, 95% 신뢰도. 자, 그리고 이때 K를 뭐라 그러냐? Z값이잖아요. 얘를 신뢰계수 아니면 신뢰상수라고 부릅니다. 신뢰계수 아니면 신뢰상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x바 빼기 m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은 x바 빼기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커놨지만 x바 플러스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가지고 그 사이 범위, 산출된 범위 안에서 나올 확률이 지금 100분의 알파 퍼센트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95% 신뢰 구간은 신뢰 계수가 1.96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있을 거야. 괜찮죠? 오케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이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신뢰권을 보면 x바가 뭘 얘기한다고요?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얘만 95% 확률이 들어갈 수 있게 뽑아낸다면 얘를 기준으로 만든 신뢰 구간 안에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으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n 값은 지금 뭐예요?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 그러면 n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 값이 작아지죠. n이 크면 클수록 구간의 길이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많이 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이 뽑을수록. 당연히 좋죠. 전수조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수조사가. 그렇죠? 그러면 전수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좀 많이 뽑아놔야 구간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괜찮죠? 구간 길이는 짧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리서치 조사 업체들? 얘네들은 보통 1000명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1000명. 1000명 정도면 적당히 좁고 가성비 좋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매번 다 1000명으로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그마. 이게 뭐예요?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무표준 편차예요. 괜찮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무표준 편차를 줬다면 괜찮아요. 아예 무표준 편차를 줬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계산해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걸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 조사한다고 쳐봐요. 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알아야 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죠? 말이 안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표준 편차가 있어야 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 왜? 갖다가 쓰려고. 대신 갖다가 쓰려고 이걸 뽑는 거야. 자, 통계학자가 이렇게까지 논리 구조를 다 펼쳐놨어. 와, 야, 이렇게 하니까 추정이 되는데? 근데 얘를 몰라. 포기할까요? 뭔 짓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차피 내가 100명 뽑았잖아. 그 100명으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그 100명 표준 편차를 갖다가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그냥 표본 갖다가 쓰지. 이건 너무 오차가 심해서 안 되는 거고,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근사한데? 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 효율적인 학문이라고요. 그쵸? 효율적인 학문이니까, 적당히 가성비 있게 얘를 갖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갖다가 씁니다. 딱 언제 한해서? 추정에 한해서. 딱 요거 목부에서 그냥 갖다가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통계학자가 갖다가 써보니까 괜찮은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오차가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쓴 게 뭐다? 분산 구할 때 n 대신에 n-1로 나누는 거예요. 왜? 분산 구할 때 n 대신에 n-1로 나누니까 그나마 그게 모분산하고 조금 더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8종 교과서에 다 써 있습니다. n 대신 n-1로 나누는 거.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근데 왜라는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n-1로 가냐? 무조건 n-1로 가요. 교육과정은 아예 n-1로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통계학 박사까지 딴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분야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n-4로 나누고, 어디는 n-3으로 나누고, 어디는 그냥 n으로 나눠요. 근데 교과서가 n-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통계 좀 한다. 아예 그냥 고인물들 있잖아요. 고인물들 진짜 막 사소호소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거 다 알아요. 실제로 그냥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보잖아요. 일부러 n-1를 지정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못 구하는 애들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진짜로. 근데 내신에서는 안 나와요, 잘. 수능은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왜 하냐? 마지막 남은 하나고 모든 교과서가 다 언급하고 있죠? 당장 이번 수능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뭐 잘 냈지 뭐. 안 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은 절대 안 나와요. 절대로. 오케이. 좀 스토리는 긴데 이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스토리는 긴데.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건 떠들기만 해가지고 좀 뭔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문제 한 번만 풀어봅시다.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지우고.
자, 일단 35번을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35번. 자, 35번보다 그 35, 36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X. 그 표준편차가 4인 정규모를 따르는 모집단이래요. 뭐야? 표준편차가 나와 있네? 평균은 모르는데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낼 수는 있죠. 그렇죠? 뭐 출제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신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경우는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걸로 추출하여 평균을 구했대요. 이건 추출한 거죠. 추출한 거예요. 표본을 뽑았더니 그게 평균이 지금 50 나온 거야. 괜찮죠? 표본 평균이 현재 50 나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5번. 95%로 추정하시오. 라는 거야. 괜찮죠? 95%로 모평균을 추정해 보시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95%로 추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뭘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확률 95%를 확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표준 정규분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절대값으로 좌우 대칭 구간 잡냐? 생각해봐요. Z값이 가장 좁게 나오면서 넓이가 가장 크려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 잡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Z값으로 좌우 대칭 구간으로 잡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얘가 1.96으로 잡을 때가 0.95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도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로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이용해서 뽑아낸 범위가 신뢰 구간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구간. 자, 그러면 이거를 정규분포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건 X바랑 상관없는 값이 나오죠. X에 관련된 게 나오니까. X바랑 상관 있는 정규분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상관 있는 정규분포는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X바 N M 시그마 제곱 루트 n이 20. 20분의 4구나. 그렇죠? 표준편차 5분의 1짜리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잡아주니까 절대값. 그렇죠?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죠?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눈 게 1.96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이 지금 신뢰 구간이라고요. 95% 신뢰 구간.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바 50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50 빼기 M 루트 M분의 시그마 얼마라고요? 5분의 1이라고요. 괜찮죠? 이거 평균의 표준편차입니다. 자, 이게 지금 1.9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지금 추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얘를 5분의 1을 곱해볼게요. 50-m의 절대값이 이거 5분의 1로 하면은 얼마지? 0.39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절대값 n-50이니까 m하고 50하고 차이가 0.39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은 50 빼기 0.392보다 커놨지만 50 플러스 0.392. 그쵸? 그래서 49.608. 그래서 50.392. 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괜찮아요? 이해돼요? 괜찮을까? 이게 잘 돼요? 그렇지. 자,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99%로 갔다라고 한다면 얼마일까요? 36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36번.
잘했어. 그거 맞아요. 그게 95%인 거지. 그게 지금 35번 답이죠. 36번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헷갈리면 얘를 보면서 35번을 다시 풀어봐봐요. 어차피 36번 똑같으니까.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급한가? 급하면 갔다 오고. 괜찮아? 실제 값이요. 정규표를 보면은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Z가 0과 1.96 사이가 0.49. 어때? 이해 잘 돼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프를 짧게 설명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Z값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X바를 뽑은 거 기준으로 걔를 가지고 실내구간을 산출해 놓으면 어차피 간격이 똑같잖아. 그래서 그 실내구간 안에 M값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요. 실내구간? 그러니까 이름을 실내구간이라고 잡은 건데 실내구간은 뭐냐면 추정 구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9.608에서 50.39 있지. 제가 저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래서 95%의 확률로 모평균은 저 범위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확률을 신뢰도라고 불러요. 믿을 수 있을 확률. 그리고 그때 저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저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뭔가 안 와닿지? 괜찮니? 어떡하지? 자, 그래서 미안, 이거 마저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게 만약에 99%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는 2.58로 바뀌겠죠? 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2.58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2.58로 바뀌니까 얘는 지금 2.58의 5분의 1배라서 0.516.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된다? 50에서 0.516 뺀 49.484. 그 다음에 50.516.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400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서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구간 자체가 되게 좁죠? 99%인데 이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와, 모평균 50 나왔는데 이럴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되게 정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잘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마지막 딱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하나만. 지금 다시 한번. 이거는 모표준 편차를 준 경우예요. 이해되죠? 모표준 편차를 준 경우. 자, 그러면은 37, 38에 관련된 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37번에 관련된 거. 모집단이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괜찮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평균도 없고요. 당연히 평균 없겠지. 평균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표준 편차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표본
400개를 뽑았더니 그 안에 나오는 표본 평균이 지금 55라고 되어 있고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뽑아서 계산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잘 안 나옵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가 쓴다고요. 얘 그냥 15로 보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러려고 이거 뽑는 거예요. 이게 실제 통계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통계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이거 좀 보면서 가야 돼요. 뭐야? 그럼 구분해야 되나? 헷갈리면 그냥 다 이걸로 잡아요. 모 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다 이걸로 잡아요. 어차피 다 이걸로 쓸 거니까. 자, 문제가 되는 거는 표본 표준 편차라고 문제에서 줬는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지면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얘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완전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400개를 뽑았구나. 그럼 표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X바 N 뭐 당연히 평균은 몰라요. 자, 루트 N이 지금 얼마예요? 20이죠.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20분의 15 4분의 3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주고 역할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정균포 가지고 M 추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얘는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95%로 추정한다. 95% 추정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걸로 우린 신뢰 구간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걸로. 괜찮죠? 자, 그럼 이거는 표준화된 거고, 표준화된 거를 다시 정규분포 쪽으로 돌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규분포가 이걸 써야 돼요? 아니, 이걸 써야 된다고요. 왜? X바를 기준으로 추정을 들어갈 건데, 얘는 얘랑 직접 관계가 있는 거지 얘는 얘랑 직접 관계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관계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 이용해서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이거 뽑아내고 역할 다 하는 거야. 그냥 안 써요. 다시는. 괜찮죠? 이거 뽑아내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모평균의 추정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걸 추정하는 겁니다. 왜? 얘가 직접 몸담고 있는 정규분포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가야 된다. 자기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 곡선 안에서 놓고 봤을 때 Z 입장에서 마이너스 1.96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죠. 다시 한번 얘는 X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M이잖아요. 얘는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요 지점이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랜덤하게 뽑았다 그러면 진짜 이 안에 95% 확률로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아무데나 값으로 몰라 나왔겠지. 뭐 평균 55 나왔는데 55 어지간하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알았어 안녕. 어지간하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뽑아낸 거, 이걸 기준으로 뽑아낸 거 뭐예요? X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이 확률이 지금 95%라고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뽑아낸 X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다 그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위에다 그려볼게요. 내가 뽑아낸 X바가 요거라고 칠게요. 그럼 거기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고 더하는 구간이에요. 그쵸? 자, 얘랑 똑같죠? X바에서 이거 뺀 거고요. M에서 이거 뺀 거예요. 얘는 M에서 이거 뺀 거예요. 그럼 X바에서 빼면 똑같은 길이 나오겠죠? 더한 것도 똑같은 길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X바가 이 안에 있으면 개로 산출한 신뢰 구간, 그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이대니까 괜찮아요? 이해되죠? 95% 확률로 있다라는 거야. 랜덤하게 내가 뽑아냈어도 개 기준으로 산출해내면은 그걸 가지고 뽑아낸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은 95% 확률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5% 확률로 아우 실수했어. 와, 전국 고3들 중에 전교 1등들만 막 200, 400명을 뽑았어. 실수로. 거기서 뽑아낸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어요? 없잖아. 괜찮아요? 걔는 어차피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개 기준으로 신뢰 구간을 만들어내면 어차피 그 안에 모평균이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확률이 지금 5%인 거예요. 괜찮죠? 왜? X바가 이 밖에 있을 확률이 5%니까. 그러다 보니까 X바 기준으로 뽑아낸 신뢰 구간 안에도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5%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값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5. 이거 원래 S잖아요. 그쵸? 4분의 3.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뽑아내면은 4 약분하면 0.49 이렇게 나오죠? 55 빼기 0.49의 3배요. 55 빼기 0.49 3배. 1.47.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뺐으니까 53.53 에서 56.47. 와, 평균 55고 평균편집까지가 15잖아요? 400개 뽑아서 나온 결론이면은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 한 번만 조금 풀어봅시다. 자, 41번 한 번만 해볼게요. 41번. 호이! 41번. 다 했어. 이게 될까요? 아직 간만 오나? 아직 와닿지 않나? 응? 이제 어디가 헷갈려요? 뭔가 체감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자, 쉽게 얘기할게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1000명을 뽑았어. 1000명을 뽑아서, 1000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55점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전국 평균을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 55점 가지고 직접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5점이 담고 있는 표본 집단을 뽑아낸 거예요. 그럼 어차피 걔는 표본 집단의 정균포 안에 있는 결과값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추정에 들어갈 때 정균포, 표준 정균포 중에서 확률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 확률 가지고 한번 M값을 추정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정균포는 이미 확률들이 다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써도 상관없는데 95%랑 99%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95%를 놓고 보니까 Z값이 1.96으로 좌우 대칭일 때가 95%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저렇게 나온다는 건데, 저 X바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55인 거고 표준 편차는 15로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15를 갖다가 모표준 편차로 대신해서 갖다가 쓰고, 그걸 갖다가 20으로 나눠보니까 4분의 3으로 나온 거고. 자, 그래서 저 정균포를 따라가는 값이기 때문에 95%저 확률 그대로 그냥 끌고 가보니까 저거는 저 정균포 입장에서 해석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항상성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 노란 줄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맞을 확률이 95%인데 저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보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 되냐? 아까 Z가 1.96
기준으로 0.9 나온 거니까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 나올 확률이 95%가 되는 거죠. 그게 X바 입장에서 보면은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예요. 그럼 X바 입장에서는 저기 흰선으로 그어진 그 사이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이 95%인 거지. 흰선 아니. 그치. 흰선 사이에. X바가. 왜냐면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나온 확률이 95%잖아요. Z가. 그게 나왔으니까. 그럼 X바는 저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안에 존재할 확률이 95%인 거지. X바가요? 왜냐면 지금 저건 X바의 기준치기 때문에. X바 기준.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가 있죠. 그죠 95%인 거지. 근데 그 Z에 해당하는 저 X바 정균표표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1.96이 사실상 X바 입장에서는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1.96이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 확률이 95%라는 거는 X바가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n 플러스 1.96 곱하기 많이 너무 튄다 그죠? 저 사이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X바가 만약에 95% 확률로 저 사이에 등장했다라고 친다면 걔를 기준으로 뽑아낸 좌우 대칭 구간. 어차피 저거씩 바꾸면은 저거랑 쟤 나와요. 그 중에 이렇게 한번 바꾸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바꿨는데 저게 지금 n이 가운데 있고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쟤를 그래프에다가 그려보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에 그리면 X바 위로 좌우 선 그러는 거 있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X바 기준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랑 더한 거. 그럼 저 구간을 뭐라 부른다? 그죠, 실내 구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실내 구간은 내가 위에다 그려놨을 뿐이지 사실 밑에다가 놔두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구간 안에 M 값이 있어요? 있죠. 있지. X바가 저 Z로 마이너스 1.96 곱하기 1.96 곱하기 1.96 사이에 있으면 실내 구간은 반드시 M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X바가 저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어떻게 뽑든 실내 구간 안에 무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항상 95%라는 거예요. 왜냐면 X바가 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를 벗어날 확률이 5%니까. 그치? 그렇죠. 그래서 저 안에만 X바가 나온다면은 무조건 구간 안에 무평균이 있는 거야. 괜찮아? 되게 헷갈리지? 엄청 어려워. 진짜. 다행이야. 재밌는데. 대박입니다. 얘는 좀 헷갈리는 거 없어요? 근데 저거 소금, 표준 편차랑 무표준 편차랑 원래 똑같은데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지. 자, 무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50만 명이라고 쳐볼게요. 무표준 편차는 50만 명의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럼 표본을 만약에 여기서 1000개 뽑았다. 얘는 1000개 표준 편차예요. 둘이 의미하는 게 어때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둘이 아예 관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관계 자체가 없어요. 뭐야, 그럼 애초에 갖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쓴다고? 써보니까 쏠쏠하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아예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아예 못 구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축구하려고 막 22명 모아놨어. 22명 모아놨는데 축구공이 없어. 굉장히 허탈하죠?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게 없어서 지금 추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몰라. 그냥 일단 이거라도 하자. 옆에 보니까 저기 허름한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걸로라도 하자. 이렇게 차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공, 막 농구공인데 농구공을 차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가자. 왜? 통계는
효율적인 학문이니까. 아유, 별 차이 없네. 그냥 갖다 써.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n-1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둘이 상관이 있었다면은, 둘이 똑같은 값이었다면 애초에 n-1로 나눌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n으로 나눠야지. 분산인데. 그렇죠? 근데 왜 n-1로 나누냐? 아예 다른 값이니까. 뭐라도 해야 좀 더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41번 답 다 나왔네. 그렇죠? 41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내용은 좀 이해되나? 오케이. 자, 꼭 한번 정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 잘 됐지. 오케이. 자,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다 했습니다. 뒤에 거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후딱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미안해. 오, 너무 늦어졌어. 오, 울고 싶어라. 그죠? 미안. 자, 일단 41번. 어느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사과 1개, 무게는 표준 편차가 14g. 뭐야? 말도 안 되지만, 뭐 표준 편차를 지금 준 거예요. 괜찮죠? 아, 뭐 줄 수도 있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원 주인인데, 다 조사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14야. 하하하하. 한번 장난쳐봐야지. 야, 평균 얼마게? 막 이러면서 그냥 추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표준 편차 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낼 수는 있는 상태죠. 안 줬으면 표준 편차라도 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어떠냐? 표본을 10개를 뽑았더니 별량 10개를 나열해서 준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최악. 그럼 알아서 그 10개 가지고 평균도 뽑아야 되고 분산도 뽑아야 돼요. 그때 분산 뽑을 때 n-1 9로 나눠야 돼요. 그걸 10으로 나눠서 틀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갖다 쓰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갖다 쓰는 것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뭘 보는 거지? 49개를 뽑았어요. 잠깐만. 49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딱 나온 게 뭐예요? 표본 평균. 일단 요거 하나 나왔네. 괜찮죠?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추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n이 49개짜리니까 어차피 표준 편차는 7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2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금 얼마? 99% 실내 구간으로 뽑아내야 된대요. 얼마로 쓰래요? 2.58로 쓰래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편차. 별량에서 평균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이게 지금 99%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M의 범위는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대소비가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은 심플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공식만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공식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들어간다면 이거 농담 아니고 2주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진짜로. 왜냐면 식 자체도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이거 의미 파악 안 되잖아요. 감도 안 옵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를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네.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2배의 실내 계수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걸로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 평균을 50을 뽑아놨는데 전국 평균을 추정하려고 했더니 막 30에서부터 70 사이야. 그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별로 활용 가치가 적다라는 거야. 이 정도로 조금 나와야지 막 평균 50 구했는데
95% 확률로 추정했더니 막 49.5부터 50.5까지 좁잖아요. 뭐 어차피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추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간의 길이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K 값은 어차피 신뢰계수예요. 신뢰계수. 괜찮죠? 신뢰계수. 이거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계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넓이가 넓어져야 신뢰도가 넓은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뢰 계수가 커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죠? 괜찮죠?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 뒤에 가면 갈수록 확률 찌끔 늘어나는데 팍팍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9.9%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구간 말도 안 되게 넓어진다니까. 정확도가 높으면 뭐해? 그럴 거면 그냥 빵점부터 100점 사이 확률이 100%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적당하게 그냥 95%나 99%로 갑니다. 다시 한번. 자,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신뢰계수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신뢰계수가 높아진다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어때요? 당연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신뢰도를 잡아야 돼요. 보통 끝자락을 99%로 잡습니다. 최소를 보통 95%로 많이 잡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분모가 커져요. 신뢰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이 뽑을수록 좁게 나와요.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많이 뽑을 거면 전수조사가 제일 좋아요. 근데 가성비 따지고 표본 조사하는 거니까 표본도 적당히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서치 조사 업체들은 보통 다 몇 명 뽑는다? 1000명 뽑는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신뢰구간 길이도 적당히 좁고 충분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구간 길이도 짧게 나와요. 뭐 우리가 1000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때 시그마는 못 구한다고요. 주지 않는 이상 못 구한다고요. 얘는 모르겠으면 뭘로 생각해주자? S로 생각해주자. 그렇죠? 표 주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볼게요. 저기 48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읽으면서 그냥 갈게. 1번. 신뢰도를 고정하고, 그쵸? 한번 좀 봅시다.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자, 1번. 신뢰도를 고정했다. K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죠? 맞죠? 얘는 지금 맞아요. 답 1번. 괜찮아요? 끝! 미안. 자, 이게 다요. 이게 다. 2, 3, 4, 5번 다 똑같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2, 3, 4, 5번. 쉽지? 오케이. 자, D는 나중에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평수로 1단원부터 다시 나갑니다. 교평수로. 난이도가 미안해. 좀 올라갑니다. 교평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안녕. 어린이 친구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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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안녕.